감정 따윈 버리십시오. 제 관심사는 오직 여러분의 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파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동아줄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낡은 상식은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고 집중하십시오. 저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브리지워터에서 1240억 달러를 굴립니다. 집값 불패를 맹신하던 2008년, 전 세계의 붕괴를 홀로 적중시켰고 50년 넘게 경제의 숨통을 분석해왔습니다. 지난 500년간의 모든 굵직한 부채 위기를 해부한 제 눈에 지금 끔찍한 악몽이 보입니다. 75년짜리 거대한 부채, 슈퍼사이클이 막 숨통을 끊기기 직전이니까요. 이 거대한 주기가 끝날 때 시장은 결코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연쇄 부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피바람을 불렀죠. 폭풍 전야에 엉뚱한 곳에 전 재산을 박아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2026년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지구상에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지옥 같은 5개의 주가 있습니다. 피 같은 재산을 지키고 다가올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순간 이 5곳은 그 어느 곳보다 끔찍하게 짓밟힐 겁니다. 그곳에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다면 뼛속까지 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구를 공개하기 전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은 역사가 증명하는 파멸의 패턴을 파헤칩니다. 대중이 맹신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경고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여기서 뼛속 깊이 시린 불편한 진실만을 다룹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끔찍한 현실이 여러분을 생존자와 파산자로 가를 테니 당장 구독하십시오. 부채 위기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제 평생 이런 파국을 8번이나 목격했죠. 1980년대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린 라틴 아메리카의 연쇄 부도가 그랬고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20년 연속 추락한 일본이 그랬으며 2008년 미국 일부 지역의 집값이 40%나 증발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금리의 마법이 풀리면 늘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처음 수년 동안은 버는 돈보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때론 수십 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들 자신이 부자가 된 줄 착각합니다. 자산 가치는 폭등하고 사람들은 영리한 투자를 한다며 빚내서 집을 사들입니다. 은행은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정부는 고삐 풀린 채 예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집니다. 금리가 치솟거나 소득이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둘 다 터지게 되죠. 순식간에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줄도산이 시작되고 자산시장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황금성을 쌓고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자신이 모래성을 짓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파멸의 임계점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총부채가 무려 90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35조 달러의 국가부채는 매일같이 팽창 중입니다. 국가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 인구 구조의 붕괴, 그리고 썩어빠진 정치판을 보면 2008년 직전에 울렸던 그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 들립니다. 하지만 이번 지표는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2008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5%의 금리를 0%까지 끌어내릴 총알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이미 금리가 꼭대기에 매달려 있어 내릴 여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이미 터지기 직전의 풍선입니다. 호황기라는 지금도 정부는 매년 2조 달러의 적자를 토해냅니다. 진짜 위기가 덮치면 우린 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자, 이제 왜 부동산이 이 대학살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지 폭로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평범한 사람들이 손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레버리지 도박판입니다. 내 돈 10만 달러를 주고 50만 달러짜리 집을 덜컥 사들이죠. 무려 80%짜리 빚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빚이 당신의 환상을 부풀리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레버리지가 당신의 목을 썰어버립니다. 집값이 20%만 빠져도 당신의 종잣돈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30%가 추락하면 영혼까지 담보 잡힌 깡통주택의 노예가 되어 집을 팔아도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40%가 폭락하는 순간 당신의 통장은 영구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흉물에 갇혀 집값보다 비싼 이자만 갚아나가는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목할 주들에서는 이 40%의 대학살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대중의 착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값만 보고 시장이 탄탄하다고 맹신하죠. 하지만 잡금의 가격 방어는 철저히 조작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2021년에 달콤한 3% 대출에 묶여 있는데 미쳤다고 7% 이자를 물고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솟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채 위기가 목을 조르고 실직자들이 거리에 나앉아 강제 처분이 시작되는 순간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쓰레기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짓누르는 그 임계점에서 집값은 결코 얌전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끔찍하고 처참하게 수직 낙하하죠. 저는 이 잔혹한 진리를 피눈물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1982년 저는 방송에 나가 대공황을 오만하게 예언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제 확신이 무조건 맞다며 호언장담했죠. 제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대실패였습니다. 경제는 미친 듯이 타올랐고 주가는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고객들은 등을 돌렸고 명성은 바닥에 처박혔으며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숨을 연명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4,000를 구걸해야만 했죠. 그 참사가 얄팍한 뇌피셜로 미래를 점치는 짓을 집어치우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역사의 핏자국이 남긴 동일한 패턴을 이잡듯 뒤지며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수십 개국의 500년치 부채 스캔들을 파헤쳐보니 섬뜩할 만큼 선명한 공식이 보였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지역, 썩어가는 인구 구조, 살인적인 세금 인상, 기업들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겹친 주들은 예외 없이 가장 먼저, 가장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이 주들을 어떤 잣대로 발가벗겼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저는 5가지의 소름 돋는 지표로 완벽한 파멸 검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정부와 가계의 숨막히는 부채 규모입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주는 결국 그 폭탄을 여러분의 미래 세금으로 전가시킵니다. 두 번째, 재원도 없이 남발한 은퇴 공무원들의 눈먼 연금 청구서입니다. 이건 깎아달라고 빌 수도 없는 철통 같은 법적 족쇄입니다. 세 번째, 세금을 바칠 능력 있는 알짜 인재들이 몰려오는지 아니면 탈출하는지 보는 인구 이동망입니다. 네 번째는 비즈니스 생태계입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늘립니까? 아니면 짐을 싸서 도망칩니까? 마지막 5번째, 끔찍한 현실을 직시할 정치적 결단력입니다. 상처가 곧마 터질 때까지 현실을 외면하는 주정부는 반드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을 이 냉혹한 검증기에 돌려본 결과 정확히 5개의 주가 모든 지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곳의 부동산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부채 쓰나미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자살행위일 뿐이죠. 자, 대망의 첫 번째 사형수를 무대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제가 폭로할 진실에는 알량한 정치색 따위는 없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제 알 바 아니며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수학적 팩트만 존재합니다. 제 유일한 판독 기준은 부채 비율, 핏줄처럼 도는 현금 흐름, 인구의 붕괴, 그리고 재정의 생존 가능성뿐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주가 보여주는 숫자는 그야말로
대재앙 그 자체입니다. 숫자는 첫 번째, 파멸의 땅, 일리노이주입니다. 이곳은 부채가 어떻게 경제의 숨통을 끊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무려 2천억 달러가 넘는 연금 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죠. 은퇴한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줘야만 하는 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금고는 텅 비었고 결국 살인적인 세금 인상 없이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탈출 러시를 촉발할 겁니다. 이미 일리노이의 재산세는 미국 최고 수준의 압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쿡, 뒷페이지, 레이크 카운티 같은 곳을 보십시오. 집값의 2에서 3%를 매년 세금으로 뜯깁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15,000에서 2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심지어 3만에서 4만 달러를 토해내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합니다. 대출 원리금이 아닙니다. 순수 세금만 그 정도입니다. 더 끔찍한 건 부채의 늪이 깊어질수록 이 세금 청구서는 매년 더 가혹해질 거란 사실이죠. 제가 과거 8번의 경제주기에서 목격했던 파멸의 공식이 있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 경제가 수축하면 세수는 자동 증발합니다. 소득은 쪼그라들고 지출은 멈추며 기업의 이윤은 박살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갚아야 할 빚더미는 절대 줄지 않죠. 연금 지급액도 부채 이자도 단 1센트도 깎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혹하게 털어냅니다. 징벌적 세금은 능력 있는 자산가와 알짜 기업들을 쫓아낼 뿐이죠. 부자들의 엑소더더스는 또다시 세수 증발로 이어지고 이는 더 악랄한 세금 인상을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을 낳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지금 일리노이에서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난 10년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줄을 탈출했습니다. 과연 누가 짐을 쌌을까요? 고소득자, 성공한 사업가, 젊고 똑똑한 전문직대, 즉 실제로 세금을 내어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계층입니다. 그들은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애리조나로 피난 중입니다.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해야 할 껍데기뿐인 앙상한 과세기방뿐이죠. 수학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리노이의 경제 심장이어야 할 시카고마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25%에 육박합니다. 거대 기업들은 이미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죠. 보잉사도 도망쳤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시타델은 마이애미로, 캐터필러는 텍사스로 탈주했습니다. 경제를 먹여 살리던 핵심 일자리와 돈줄이 사라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부채 위기가 터지고 연방정부가 구제금융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시카고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전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주정부가 파산하고 치안과 복지가 끊어지며 도시의 뼈대인 인프라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학교마저 폐허로 변하는 곳에 제정신으로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의 집값은 절망에 빠진 집주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던지는 헐값이 곧 시세가 됩니다. 두 번째 경고구역, 캘리포니아입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의 혁신, 할리우드의 환상, 그리고 눈부신 날씨의 매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 역시 지난 수년간 그곳에 투자해 막대한 부를 쌓았으니까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3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미종립 부채라는 화약고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론 예산의 균형이 맞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이는 비열한 회계 조작과 일회성 세입으로 만든 신기루일 뿐, 진짜 불황이 닥치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더 섬뜩한 지표가 있습니다. 무려 5년 연속으로 타주로의 인구 유출이 유입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50만 명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뜨내기가 아닙니다. 주의 재정을 책임지고 부동산을 떠받치던 든든한 납세자, 사업가, 평범한 가족들입니다. 황금의 땅을 그들이 왜 떠나고 있을까요? 숨통을 조이는 세금 폭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는 미국 최고 수준인 14%에 달하는 주소득세를 뜯깁니다. 거기다 살인적인 재산세, 10%에 육박하는 미친 소비세까지 더해보십시오. 유류세 폭탄으로 기름값은 갤름당 5달러에서 6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내고 얻는 게 뭡니까? 붕괴 직전의 도로나 교량,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노숙자 사태뿐입니다. 매년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대형 산불, 대도시를 장악한 끔찍한 범죄율, 그리고 참담하게 붕괴해버린 공교육 시스템이 전부죠.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세금과 쥐어지는 쓰레기 같은 결과를 비교하며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주파나를 튕겨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는 걸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타주에서 몰려드는 이주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허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완벽히 사망했습니다. 중산층은 아주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그곳에서 축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기형적인 집값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은 중국계 중심의 해외 투기 자본과 수십 년 전에 집을 사서 막대한 평가 차익을 깔고 앉은 기득권층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글로벌 부채 위기가 터지면 해외 자본은 가장 먼저 증발합니다.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는 순간 그들의 뭉칫돈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시장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 겁니다. 동시에 미국 집주인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억눌렸던 매물을 시장에 패닉셀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테크 기업들이 신흥 가프들을 찍어내던 호황기에나 정당화되던 캘리포니아의 초고비용 구조는 경제에 칼바람이 부는 순간 여러분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오스틴에서 재택근무하며 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미쳤다고 산호세의 낡은 집에 200만 달러를 쏟아붓겠습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졌다면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수백만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이 소름돋는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재택근무의 혁명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이제 지리적 위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세금 정책이 생사를 가릅니다. 세 번째, 파멸의 도시 뉴욕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뉴욕의 한복판에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곳의 민낯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뉴욕은 스스로 경제적 자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숨통을 끊어놓는 주소득세, 시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소비세까지 그 압박감은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입니다. 기업을 적폐로 모는 극악무도한 규제 환경은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일리노이나 캘리포니아처럼 감당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연금부채 폭탄을 똑같이 껴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엔 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세수의 절대 다수를 월스트리트의 금융권과 극소수의 고소득 전문직에게 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1%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는 이 기형적 구조는 시장이 폭락하고 월가의 보너스 장치가 끝나며 부자들의 자산이 40%씩 증발하는 순간 최악의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자산이 녹아내릴 때 부자들은 세금 10원에도 맹렬하게 반응합니다. 뉴욕의 살인적인 세금은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죠. 팬데믹 당시 가속화된 뉴욕 대탈출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죠. 거대 헤지펀드들은 앞다퉈 플로리다로 탈주 중이고 막대한 자본의 패밀리 오피스들은 텍사스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최상위 소득자들은 세금 지옥을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서류상 거주지마저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뉴욕의 대응이요? 구멍난 세수를 메우겠다며 세금을 더 악랄하게 올리는 미친 짓뿐이었습니다.
일리노이의 그 죽음의 소용돌이와 완벽히 똑같은 행보입니다. 폭압적인 세금이 알짜 납세자를 쫓아내고 텅 빈 금고는 더 잔인한 세금 인상을 부르며 그 세금이 다시 남은 자들마저 모조리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옥의 굴레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채 위기가 터질 때 뉴욕 부동산이 어떻게 박살날지 예언해드리죠. 물론 맨해튼 중심부는 고유한 성역이라 버텨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맨해튼의 철근 콘크리트를 안전 금고 삼아 달러를 묻어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곽 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 북부 업스테이트, 그리고 외곽 자치구들. 이곳들은 자비 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살인적인 세금을 견디며 그곳에 살았던 유일한 이유가 뉴욕 한복판에 고연봉 일자리로 출근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일자리가 사라진 배드타운의 결말은 끔찍한 파멸뿐입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마당에 미쳤다고 그 엄청난 세금을 내며 거기 살겠습니까? 제가 연구한 모든 부채 위기에서 자본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해 면세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모두가 팔려고만 하고 사는 사람이 실종되면 집값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번째 경고 구역은 뉴저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재산세가 가장 악랄한 곳이죠. 평범한 집 한 채 샀을 뿐인데 매년 2만 달러, 3만 달러, 심지어 4만 달러를 재산세로 뜯깁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아닙니다. 순수 세금만 그 정도입니다. 부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대체 그 거액을 내고 얻는 게 뭡니까? 1,000억 달러가 넘는 연금 부채 폭탄, 무너져 내리는 도로망, 최악의 학군으로 전락한 동네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정부는 만병통치약이 증세라고 착각합니다. 지출은 절대 안 줄이고 연금 개혁도 손 놓은 채 그저 세금만 올리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뉴저지의 유일한 생존 무기는 뉴욕시와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맨해튼으로 출근하려고 그 미친 세금을 견뎠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산산조각 맞습니다. 원격 근무 시대에 맨해튼에서 20마일 거리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000마일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요. 고소득자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소득세가 전혀 없는 주로 이사해서 같은 월급을 받고 필요할 때만 뉴욕으로 날아가면 된다는 걸 말입니다. 부채 위기가 터지면 뉴저지는 양방향에서 짓눌려 압사당할 겁니다. 인구 탈출로 세수는 급감하는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단 1달러도 줄지 않습니다. 주 헌법에 아주 끔찍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세금을 더 쥐어짜는 최악의 악수를 들 것이고 이는 더 거대한 엑소더스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됩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절대 없습니다. 갚을 능력은 진작에 바닥났습니다. 5번째 파멸구역은 코네티컷입니다. 이곳은 장기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보험, 금융, 제조 대기업들의 본거지였죠.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세금 폭탄과 반기업 정서가 그 황금 거위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떠났고 에트나도 도망쳤습니다. 수십 개의 헤지펀드들은 이미 플로리다로 짐을 쌌죠. 지난 10년 이상 코네티컷의 인구는 정체되거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졸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버립니다. 돈 많은 은퇴자들은 세금 지옥을 피해 탈출합니다. 결국 쪼그라든 납세자들이 과거 인구가 넘쳐나던 시절에 비대한 주정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참한 상황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산더미 같은 연금 청구서까지 더해집니다. 페어필드 카운티 같은 일부 지역의 집값이 아직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단순히 매물이 없고 고집스러운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물린 집주인들이 손절하기 싫어 억지를 쓰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해가 바뀌어도 좀비처럼 쥐고 있죠. 하지만 그 폭탄 돌리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해 매물로 던지는 순간 그들이 부른 호가 근처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거대한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기가 오면 최고급 부동산부터 가장 먼저 가장 끔찍하게 박살납니다. 여윳돈으로 사는 사치품인데 부채 위기에서는 그 여윳돈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피바람이 멈출 때까지 숨죽여 기다립니다. 죽어가는 주에 낡고 비싼 저택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에서는요. 극소수의 매수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급매물을 헐값에 쇼핑하듯 주워 담을 겁니다. 제 말이 너무 비관적인 헛소리 같습니까? 명심하십시오. 2006년과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에도 저는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채 비율은 시한폭탄이었지만 대중은 그저 모든 게 다 잘 될 거란 환상이 빠져 있었죠. 그리고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수조 달러의 국부가 증발했고 절대 안 망한다던 거대 금융사들이 줄도산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맞이한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의 지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최악입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상태는 걸렁짝이 되었고 이 위기를 틀어막을 정책적 무기조차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 충격파가 덮치면 파산한 주 정부와 폭락하는 주택시장을 구원하러 올 백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만약 2026년에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제가 방금 경고한 5개의 주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반값에 나온 매물이라도 속지 마십시오. 경제의 뼈대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곳입니다. 개인 투자자 따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붕괴와 맞서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만약 이 저주받은 주에 집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던지십시오. 아직 호구 매수자가 남아있을 때 집값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와 각종 세금이 아까울 겁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손절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의 전 재산이 40%, 50%씩 녹아내리며 아예 팔지도 못하는 악성 재고가 되는 꼴을 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럼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부채를 통제할 능력이 있고 세금이 합리적이며 인구가 몰려들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곳입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가 바로 그 황금의 땅입니다. 이 지역들은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탈출러시가 아니라 인구 유입이 폭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영토를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의 순풍이 이들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안전한 주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덜컥 계약하는 만용을 부리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의 재정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 현금은 곧 생명줄이자 절대 권력입니다. 압도적인 유동성이 당신을 살릴 유일한 무기입니다.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헐값에 자산을 던질 때 현금 총알을 쥐고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시장을 지배합니다. 제가 분산 투자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뜯어고친 끔찍한 과거 하나를 고백하겠습니다. 브리지워터 초창기 시절 저는 단일 자산의 몰빵한 포트폴리오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도름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떤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생존의 법칙은 당신의 부동산 투자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초 체력이 썩어 들어가는 단일 지역에
당신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몰빵하지 마십시오. 경제 생태계가 전혀 다른 여러 지역으로 자본을 쪼개놓아야만 한 곳이 침몰할 때 당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1982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파산했었죠. 그 뼈아픈 경험은 제게 오만을 버리게 했고 그 누구도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망치로 때리듯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설픈 예측에 돈을 거는 대신 역사가 반복하는 소름 돋는 패턴을 연구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죠. 그리고 역사의 경고는 너무나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국가와 개인의 부채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이자 갚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짓눌리게 되면 망가진 인구 구조와 무능한 정치가 해결책을 가로막을 때 남은 건 무자비한 딜레버리신 뿐입니다. 이건 일어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지느냐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채 축소기마다 예외 없이 재정 상태가 파탄난 지역의 부동산은 모조리 형체도 없이 붕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죠.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멸 앞에서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낼 유일한 방패를 쥐어드리는 겁니다. 거대한 부채 위기에서 살아남는 극소수는 폭풍을 미리 읽고 판을 짭니다. 파멸하는 대다수는 덫에 목이 졸릴 때까지 눈앞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나여금 부동산 관점을 산산조각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 이 생존의 지식을 뇌리에 각인시키십시오. 집을 사려는 지인이 있다면 무조건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파산을 막을 유일한 경고장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저는 이 끔찍한 부채 붕괴의 징후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명백히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외면할 수도, 이번엔 다를 거라는 멍청한 환상에 도박을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정치인과 업자들의 사기극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잔혹한 데이터의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다가올 대학살에 대비해 가장 위험한 5곳의 지역을 피하고 당신의 피 같은 자본을 철저히 방어하십시오. 저는 무엇이 불을 영원히 지켜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당신의 자산을 무방비로 방치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목숨줄은 바로